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오전 9시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란 말이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사실상 핵우산이 사라진다. 사실상 한미동맹이 해체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월남이 생각날 겁니다. 1973년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17도선 남쪽으로 내려오는 월맹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월맹군이 한 15만 명 되었습니다. 그 2년 뒤 월남이 공산화되어서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한미동맹이 해체되면은 대한민국도 월남의 운명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읽은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생각납니다. 조슈 로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한다. 왜냐?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이 요리조리 뺀다. 한국이 약 연간 9천억 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은 1조 5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 거의 중간선으로 갔는데 한 1,000억 원 차이 나는 지금 협상안까지 도달했는데 한국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화가 난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이번에 김정은과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할지 모른다. 이것을 막을 사람이 지금 미국 정부 안에는 없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할 때 막을 사람이 없다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이 오피니언란에 이 해리스 대사가 칼럼을 썼습니다.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제목의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 고비 넘어야 라고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애절하게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미동맹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 담았습니다. 이거는 한국 국민에게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1991년 이후 양국은 주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재평가해 왔다. 오랜 친구 사이가 그렇듯 옥신각신할 때도 있지만 한마음으로 마무리 짓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 한국이 21세기 주요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양국이 분담해야 할 분야와 규모가 확장되었다. 미래에 함께 번영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유연하고 결연하게 계속 대처해야 한다. 이는 양국이 가진 능력과 재원에 걸맞은 기여를 할 때 가능한 일이다. 한국이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한미군이 더욱 더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간 10조를 주더라도 10배를 주더라도 주한미군을 잡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을 트럼프를 화나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행동을 통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민족 공조하여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숨은 의도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음식이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냐. 저는 거의 90% 아니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죠. 저처럼 올해 30년 이상 남북관계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또 현장에서 본 사람이 아니면 또 저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알아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문재인 정권의 숨은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10개 정도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노동당 정권과 민족 공조한다는 말은 북한 노동당 정권,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와 공조한다는 말은 민족 반역자와 공조해가지고 반미 공조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미는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한미동맹 해체가 아니면은 민족 공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 공조란 말은 북한식 용어고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영복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한다면 한미동맹 해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주의자의 철천지 원수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대통령이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건 모순이죠. 그리고 4.27 서문에 들어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무슨 뜻이냐. 여기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미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식 용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고스란히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구산 철거입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지금 이렇게 트럼프를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겠다는 뜻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국에 북한이 지금 핵무장하고 있는 판국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른다는 것은 지금의 한미연합체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연합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화나게 한 한미군사합의서, 북한과 더 밀착해가지고 만들어낸 한미군사합의서, 주한미군의 작전을 제한하고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한미군사합의서,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것도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동훈련이 계속 중단되면 주한미군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간다고 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한반도 공산화인데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간다는 말 속에 이미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자동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김정일 회담에서 2000년에 밀약이 있습니다. 밀약이 뭐냐? 현재의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가지고 남북한에 중립하는 군대로 만든다. 남북한에 중립하는 주한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됩니다. 이것도 주한미군 철수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 나가라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 밀약이 바로 김대중, 김정일 밀약이 노무현, 김정일
14선언 그리고 김정은 문재인 4.27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노무현 세력의 본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 게이츠가 회고록에서 약간 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게이츠가 보면 약간 돈 사람이고 노무현 세력이 보면은 신념이죠. 확신이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한일 레이더 갈등이라든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전방위적 반일 정책. 반일 정책은 결국 반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동맹, 한일 우호 관계 속에서 한미일 동맹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다. 일본에 7개의 유엔군 후방사령부로 들어갈 수 있는 미군 기지 7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문재인 정권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이 반일은 다른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우회로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벌써 10개가 넘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말 자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10개가 다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한미동맹 해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지향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시각이 맑아지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배신이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